자, 첫 번째 단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ask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ask for. 자, 일단은 ask for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야? 무엇을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ask부터 정리합시다. 자, 일단 어휘적으로, 그쵸? 요 ask라고 하는 것의 쓰임을 너네가 제대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형식마다 의미가 다르다고 했었죠? ask가 나오게 되면은 삼형식, 그리고 사형식, 그리고 오형식, 그리고 ask for가, 그쵸? 전치사 for랑 같이 붙어서 쓰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요 ask for하고 그 다음에 ask A for B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쓰임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삼형식은 주어 다음에 ask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고요. 사형식은 주어 다음에 ask 다음에 사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3, 4형식으로 쓰이게 되면은 얘는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은 어떠한 상태나, 그쵸?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보다. 근데 5형식 쓰임이, 그쵸? 중요하죠. 주어 다음에 ask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목적 보호 자리야.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죠.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요구, 요청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ask for. 자, 얘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얘도 요구, 요청하다죠. 요구, 요청하다. 자, 그 다음에 ask A for B가 되게 되면 A에게 B를 요구, 요청하다. 자, ask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쓰임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ask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놓고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ask for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쵸? ask for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구, 요청하다 그대로 진행해서 쓰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3형식과 4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물어보다고, 그 다음에 5형식으로 쓰이게 되면은 자, 목적어에게 목적 부호하도록 요구하다, ask for, 그 다음에 ask A for B, 요것도 요구하다, 요청하다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넘어가서 ask for라고 하면 to say that 대절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You want someone, 잘 봐, 네가, 그쵸? 자, 어떤 사람에게 뭐 하라고? give you something, 그쵸? 자,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그 사람에게, 그쵸? 무언가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쵸? 자, 누군가가, 자, 보세요. 얘가 오형식,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도록, 그쵸?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도록 말하는 거. 그게 요구 요청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치? 자, you can ask for. 잘 봐. ask for 요구하다, 요청하다. anything. 어떤 것이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You can ask anything. except라고 하는 거 네모치세요.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얘기죠. 야, 돈 빼고는 어떤 거든 요청해도 좋아. You can ask anything except money. 그쵸? 돈 빼고는 어떤 것이든 저한테 요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except 정리하자. except. 자, 이게 비교를 해서 혼동어휘를 조금 챙겨두세요. 자, 보세요. 자, 뭐부터 나오게 되냐면 expect부터 나오게 됩니다. expect 스펠링 비슷한 것들을 조금 모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expect가 나오고 그 다음에 expand가 나오고 그 다음에 extend 그 다음에 expand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 except 이렇게 저 5가지가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럼 이 단어를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expect는 얘는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기대하다라는 뜻이죠. 기대하다. expect. 그래서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anticipate나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ing라고 이렇게 외워두세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라고 했을 때 expec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anticipate나 look forward to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expand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spend 있죠. 내가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이니까 알아두고요. 쓰다 소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xtend는 시간이나 길이를 갖다가 연장하다 늘리다라는 뜻이고요. 연장하다 늘리다 이렇게 알아두고 expand는 크기, 규모, 부피 이런 것들을 팽창시키다라는 얘기야. 팽창시키다 또는 확대하다 이런 얘기할 때 그렇죠? 확대하다. 그리고 except는 얘는 전치사죠. 전치사로 무엇을 제외하고 라고 하는 말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save나 그 다음에 but 보세요. save나 but도 얘네들이 전치사로 쓰인다는 거야. 이런 쓰임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너네가 지금 수준에서는 많이 못 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들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묶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렇죠? So expect, expand, extend, expand, accept.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ask와 관련돼서 그 쓰임 그리고 혼동되는 부분들 나오게 되면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잘 필기를 해놓고 구별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sk for 나오게 되면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appoint 있죠, appoi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appoint가 나오면 choose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공식적으로 어떠한 일이나 직무에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임명하다는 뜻이야. 공식적으로 어떠한 일자리에 그 사람을 가져다가 그쵸? 임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appoint가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밑에 문장부터 보세요. 우리는 임명했다 이거죠. 3명의 새로운 교사, 선생님을 이번 연도에 그쵸? 우리는 신입 선생님을 그쵸? 3명 그쵸? 임명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명하다. 그치? 자, 근데 appointment 나오게 되면은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1번 보세요. 자, appoint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그쵸? appoint가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그쵸? 자, 지정하다는 뜻이 있죠. 뭘 지정하냐면 시간, 그쵸? 장소 이런 것들을 지정하다 이런 말이 있어. appoint 지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쵸? 자, 사람을 임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임명하다. 그쵸? 지정하다. 이 두 가지 뜻을 일단 알아두고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명사형이 중요하세요. 명사형으로 appointment가 나오게 되면은 보세요. 얘는 어떤 시간이나 약속을 지정해서 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 나오냐면 약속이라는 뜻이 나와. 약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쵸? 임명, 지명 이런 뜻이 나오고요. 그쵸? 그래서 시간 약속과 관련돼서 같이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engagement 여기 있고요. engagement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뜻으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commitment가 있어. commitment 그래서 시간 약속과 관련돼서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보세요. 얘네들이 시간 약속으로 쓰이게 되는데 시간 약속으로 쓰일 때 자 우리 약속이란 단어 나오게 되면 promise 요것도 알고 있죠? 이 promise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 약속에서 쓰지 않습니다. 알겠냐? 나 내 친구랑 시청 앞에서 2시에 만나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I have appointment, engagement, commitment with my friend especially in front of the city hall at 12 o'clock 이렇게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I have a promise with my friend especially in front of the city hall at 12 o'clock 이라고 하는 부분 안 돼.
여기 promise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 약속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 당연히. 그리고 투부정사를 써서 I promise not to lie again. 나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 행동을 갖다가 고치겠다라고 약속할 때 promise를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promise를 쓰지 않고 이 세 단어를 쓴다는 거야. appointment, engagement, commitment. 그리고 임명이나 지명, 사람을 어떤 특정한 직에 임명한다. 대통령이 그쵸? 국무총리를 갖다 임명하거나 아니면 장관을 갖다 임명한다 이런 얘기할 때 당연히 그때 쓰는 게 appointment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시간 약속이란 말과 어떤 공직에 사람을 임명하거나 지정하는 걸 갖다 얘기할 때 appointment라는 말을 쓴다. 이해돼? 자, 됐습니다. 됐죠? 이제 세 번째 단어로 갑니다. respond가 나옵니다. respond는 say something in return. 그쵸? 자, 어떠한 것의 답례로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답례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순서가 되어서 어떤 것을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이런 얘기야. 다시 얘는 대답, 응답, 반응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 to가 나온다라는 거를 정리해 두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순서가 돼서 그쵸? 그거에 대해 어떤 답례나 어떤 순서가 돼서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얘기하다. 그래서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가 되는데 뒤에 어디에 반응하다라고 했을 때는 to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그쵸? 질문에 대답을 했다. 자, responded to his answer. 여기니?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 일단 이거 질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I asked my mother. 나는 엄마에게. 잘 보세요. ask 네모 쳐봐. ask가 지금 아까 정리해줬죠. 1번 문장에서 선생님이 잘 보세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잖아. 그쵸? 그런 다음에 where my phone was죠. 얘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ere부터 phone was가 무슨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가 되네. 그럼 나는 엄마에게 나의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요구하다 요청하다가 아니라 뭐야? 물어보다죠? 알겠냐? 아까 사형식 정리했잖아. I asked my mother where my phone was. 그쵸? 엄마 전화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didn't respond.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다 이거지. 알겠니? 여기 뭐가 빠진 거야? To my question. 나의 질문에 이게 빠진 거야. 그래서 to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 I asked my mother where my phone was, but she didn't respond to my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espond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필기를 해주세요. 노트에다가. 자, 보세요. respond는 그쵸? 얘는 무슨 동사냐면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to 전치사가 나오게 됩니다. 전치사 to. 그래서 어디에 반응, 응답, 대답하다 이렇게 되죠. 꼼꼼하게 하나씩 필기해도. 자, 그리고 respond에서 자 명사형이 두가 나오죠. response. 그렇죠? response가 뭐냐면 반응, 응답, 대답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respondent가 나오죠. respondent. 그렇죠? 응답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응답자 또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 respondent. 그리고 여기서 형용사가 두 가지가 나오죠. response 잡아 responsive라고 하는 형용사와 respons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셔야 돼. 그래서 responsive는 뒤에다가 to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responsible은 뒤에 전치사 for를 쓰죠. 그래서 responsive to 하게 되면은 어디에 반응을 보이다 이런 뜻이고. 근데 니네 많이 보지 않았니? responsible for 어디에 책임을 지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책임을 지다. 그래서 respond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respond to 어디에 반응, 응답, 대답하다. 명사형은 response라고 하는 명사, 반응, 응답, 대답. respondent
응답, 대답하는 사람. 그리고 형용사는 responsive to, responsible for. 그래서 responsive to는 어디에 반응을 보이다가 되는 거고 responsible for 하게 되면 어디에 책임을 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비동사를 써줘서 be responsive to 하게 되면 어디에 반응을 보이다가 되고 여기 비동사를 써서 be responsible for 하게 되면은 어디에 책임을 지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세요. respond 반응하다 이게 아니고 respond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같이 하라더라고요. 파생되는 부분들을. 알겠죠? 자, 필기를 해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respond 정리됐고 그 다음에 be likely to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필기한 거를 쭉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세요. 자, 뭐가 나오냐면 요거를 그대로 필기해두세요. tend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ave a tendency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지금 나온 be likely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be inclin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be apt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be li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리고 나서 얘를 해석할 때 depending on the context you can choose one of them. 그쵸? 자, 그래서 해석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뭐냐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쉽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 tend to, have a tendency to, be likely to, be inclined to, be apt to, be liable to. 그리고 해석은 세 가지 형태로 알아둡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그 다음에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책에서 표현은 요게 되는 거죠.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봐. 자, be likely to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적어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이라고 적습니다. 동사 원형 투부정사야. 보세요. To have a high possibility. 읽어보세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Happening or being true.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할 것 같다라고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봅니다. Another earthquake. 또 다른 지진이 be likely to happen. 일어날 가능성. 내일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석했니?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할 것 같다. 자, 근데 likely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자. 요것도 필기를 좀 해두세요. 요 likely가 나오게 되면 얘는 형용사로 뭐뭐 할 것 같은, 그렇죠? 또는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부사로 나오잖아. 부사일 때는, 그렇죠? 자, 아마도라는 뜻이야. 아마도. 확인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 중에서 비교를 좀 해주세요. likelihood라고 하는 단어와 livelihoo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스펠링 잘 봐, 스펠링. You need to focus on the spelling. Okay? likelihood, livelihood. 단어 챙기사. 자, likelihood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나왔던 possibility야, possibility. possibility, likelihood, possibility, 가능성이란 뜻이야, 가능성. 근데 요게 livelihood 이렇게 되면 요거는 생계란 뜻이야, 생계. 생계를 꾸려가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끌어가다 이런 뜻으로. 지금 적는 거를 꼼꼼하게 잘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앞으로 이제 그쵸? 독해 지문이라든가 좀 고난도 지문을 만나게 되면 너네들이 그쵸? 빈출적으로 빈도 있게 만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중딩 수업이 아니야. 알겠니? 단어나 구문을 할 때, 그쵸? 고등부 올라왔을 때 미리 좀 다져놓는 작업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갑니다. desire. 오케이. desire는요, 선생님 먼저 칠판에 판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칠판 보세요. 자, desire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명사와 그 다음에 동사를 구별하고 여기 desire에서 형용사가 세 가지가 파생돼서 나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명사일 때는 그쵸? 소망, 바램, 뭐 욕구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치? 그리고 동사일 때는 무언가를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가 되죠.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동사일 때 명사, 동사, 그쵸? 위치에 따라서 구별해 주시고. 근데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세 가지가 나와. 그게 뭐냐면 desired 요것과 그 다음에 desirous 그 다음에 desirable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알겠니? 구별을 해둬야 돼. 자, 일단 desire 그쵸? 소망, 바람, 욕구, 동사로는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근데 여기가 포인트지? 형용사가 세 가지죠? 그런데 desired와 desirous는 같은 뜻이야. 얘는 두 가지 묶어서 원하는, 바라는, 소망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원하는, 바라는, 소망하는 이렇게 되고 근데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desirable 많이 보게 될 거야 앞으로. desirable 요거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요거 필기해 놓고 이제 그 책에 있는 부분을 보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desire 명사, 동사 구분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형 세 가지 desired, desirous, desirable. 그래서 desired, desirous, desirable.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desire를 봅니다. want something strongly니까 매우 강력하게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동사야, 동사. 원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여기 나와 있네요. 원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I desired my father's approval. approval은 인정이죠.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다. more than 뭐뭐 이상으로 anything, more than anything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언제 when I was young. 그쵸? 나는 어렸을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는 것을 원했다. I desired my father's approval more than anything when I was young. 그쵸? 자, desire 됐습니다. require. 자, require는 옆에다가 request를 적어 놓으세요. 이랑 이제 같은 뜻으로 거의 동의어가 되는 게 뭐냐면 request죠. request. require, request. 자, 그러면 need someone or something, 그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특정 목적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자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Jessica's broken leg. 제시카의 부러진 다리는 즉시 뭐가 필요로 하다고요? 수술이 필요로 하다. 얘가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삼형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여보세요? 조금 이제 니네가 봤을 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보세요. require 또는 request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가 보세요.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봅니다.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쵸? 그 다음에 자 목적어 자리에 그쵸? 명사하고 나오는 건 동명사가 중요하다. 동명사가 나오고요.
얘가 몇 형식으로 쓰였을 때? 3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얘가 3형식으로 쓰였을 때 동명사가 나오죠? 뭐가 나오면 안 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되면 안 돼. 근데 얘네가 5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비교를 잘해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야. 리퀘스트나 리카이어가 3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투부정사를 취하지 않는데 5형식일 때는 잘 보세요. 주어 다음에 require, request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죠.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취하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자, 3형식일 때는 동명사,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취하는데 얘가 5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한다는 거를 비교해둬서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 쓰임을 알아야지 제대로 아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말하는데 require, request, 요구하다, 요청하다 뜻만 외우면 중요하지 않아. 얘가 3형식으로 쓰였을 때 기본 포맷과 5형식으로 쓰였을 때 기본 포맷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니네가 기존에 단어 배웠던 거랑 다르게 뒤 구조까지 알아두는 게 그쵸? 독해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야. 같이 보시고 정리됐죠? 필기하면서 따라와. 자, 됐어? 그 다음에 humiliate는 무슨 말이야? 굴욕감을 주다라는 얘기죠? 굴욕감을 주다. 그쵸? 자,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영영사전식 풀이를 보게 되면 make someone feel very embarrassed에 대한 밑줄 칩니다. embarrass. 이게 embarrass란 말이 니네가 그 속어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쪽팔리다. 이 embarrass란 말이 쪽팔리다는 말과 똑같아 진짜. 영어식. 영어권 애들이 쪽팔리다는 느낌이 바로 embarrass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5형식이고 someone 보세요. 그리고 얘가 목적 보호죠. 누군가를 굉장히 쪽팔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부끄럽게 만들다 이거지. 그게 굴욕감을 주다 이런 뜻이야. 알니? 자, her boss humiliated her in front of her colleague. colleague라는 건 동료란 뜻이죠. 동료. 자, 그녀의 사장님이 보스가 굴욕감을 주었다. 그녀를 누구 앞에서? in front of는 누구누구 앞에서란 얘기죠. 그녀의 동료들 앞에서 굉장히 그녀를 쪽팔리게 만들었다. 그치? 속된 표현으로. 그리고 굴욕감을 주었다. 그 무슨 그 선전에서 너는 나에게 굴욕감을 주었어. 이런 거 있잖아. 핸드폰 선전했을 때. 그때 You are giving me some kind of humiliation.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humiliate. 그치? humiliate. 굴욕감을 주다야.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어법사항을 하나 짚고 넘어갈 텐데 보세요. 자, 주어가 나오고요. 보세요. 주어가 나왔어. 주어가 사람이 되고 주어가 사물이 되죠. 이 humiliate를 쓸 때 보세요.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보세요. humiliated 이렇게 되고 주어가 사물일 때는 humiliating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알겠니? 그래서 주어가 사람일 때는 표시하나? 표시. 주어가 사람일 때는 humiliated 굴욕감을 느끼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굴욕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쵸?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사물일 때는 얘가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얘는 뭐야? 굴욕감을 주는 거죠. 알겠니? 자 보세요. 요거는 느끼는 거 굴욕감을 느낄 때는 뭐가 되고 PP가 되고 굴욕감을 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굴욕감을 주는 거는 굴욕감을 유발하는 거죠. 유발. 굴욕감을 유발할 때는 in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쵸? 어법적인 문제를 풀 때 주어가 사람이면 느낌을 받는 거니까 ed가 되는 거고 주어가 사물일 때는 굴욕감을 주는 거니까 유발시키는 거니까 ing가 된다. 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놔. 나중에 나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자, 그래서 humiliated와 humiliat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쵸? 쓰임이 그쵸? 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맛을 보여준 거고요. upward 정리합니다. upward. 자, upward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 보세요. upward. upward는 선생님이 지금 필기한 것처럼 필기해놔. upward는 잘 보세요. 동사로 나왔을 때 두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는 주다. 이거죠. 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give나 그쵸? grant
요게 주다란 얘기야. 여기니? 또 offer, 제공하거나 주는 거를, 그쵸? 근데 얘가, 그쵸? 두 번째 뜻으로 이제 보통 많이 되죠. 뭔 말 여유가 있다. 뭔 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뜻으로 많이 쓰인 거야. 이번 뜻도 그거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뜻에서 나오는 표현 두 가지가, 그쵸? 니네가 독해할 때 보는 가장 많은 빈도 있게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야. 뭐냐면 can afford,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cannot affor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알겠어? 이 두 가지 형태, 니네같이 뭐냐? 만나봐야 이 어포드와 관련돼서 쓰이는 표현은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지금 상황에서. 그게 뭐냐? 뭔 말 여유가 있다와 뭔 말 여유가 있다. 얘는 뭔 말 여유가 없다. 요거 어포드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그리고 2번에다 별표 치고 요 밑에 표현까지 정리해 두면은 이 어포드와 관련된 건 니네가 여기서 다 보게 되는 거야. 앞으로. 기억을 해두고. 동아나 왜 비비 안 키냐? 공부하는 모습 보여라. 네? 자, 보세요. 자, 그럼 어포드는 여기 보세요. 밑줄 쳐봐. can afford to 해가지고 동사 원 여기다 표시해두세요. 자, 일단 뜻 보세요. have enough money or time. 그쵸? 어떤 충분한 돈이나 시간을 갖고 있다. 그쵸?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말 여유가 있다 이거지. 그럼 봐봐. I can't afford to buy a house yet. 아직까지는 집을 살 여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네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가 이 질문이야. 어포드가 나오게 되면. 알겠죠? 그치? 그렇게 챙겨두고. 어포드는 아까 정리해준 부분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금 예문 있죠? 예문? 그 예문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자, 갑니다. resemble. 자, resemble은 누구누구를 닮다죠. 그치? 그래서 이 resemble은 그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체크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resemble은 누구누구를 닮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be similar to someone이죠. be similar to 밑줄 치고 누구누구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야. be similar to someone or something. especially appearance, 이게 외모죠. 외모. 겉으로 겉모습. 특히 겉모습이나 외양이 비슷한 거를 resemble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서 the twins, 쌍둥이들은 닮았다. 뭐라고요? 서로 닮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리젠블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리젠블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리젠블은 이 필기를 좀 해주세요. 리젠블은 타동사이지만 타동사이지만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이거 필기해놔. 여기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resemble은 뒤에 목조가 있어 분명히. 근데도 얘가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왜 그런지 내가 보여줄게요. 출판 봐. 자, I resemble my father. 보세요. my father.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잖아. 알겠니? 그럼 얘가 삼형시로 쓰였으니까 얘가 타동사잖아.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 My father. 그쵸? is resembled by me. 형태는 가능한데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나의 아버지는 나에 의해서 닮아졌다. 싸가지가 없죠. 내가 아버지를 닮은 거지 아버지가 나에 의해서 닮아진 게 아니지. 말이 되냐?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내가 아버지를 닮은 거지 아버지가 나에 의해서 닮아졌다 그러면 이게 구문이 돼? 안 돼? 형태는 되지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resemble은 타동사이지만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정리해 두세요. 자, 속도감 있게 나갑시다. resemble. 자, 요것만 체크해두면 돼. 그쵸? 자, resident라고 하는 거는 거주민이란 뜻이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그쵸? 거주자나 거주민을 갖다가 얘기할 때 resident라고 하죠. Someone who lives or stays in a particular place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살거나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거주민이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many local resident,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자, 여기 objective to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object to에 동그라미 치고 반대하다죠. construction of a new road니까 새로운 길을 갖다 건설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거지. 그렇죠? 반대하다. 중요 표현으로 이것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어디에 반대하다라고 했을 때는 to가 나오는 거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 팁 한번 보세요. 얘네 어디에 반대하다 요 세 가지 적어놔. 어디에 반대하다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object 2가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ing나 명사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object 2 전치사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어? oppose 그 다음에 be opposed to 그 다음에 얘도 전치사 ing 명사 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전치사 얘도 전치사 그 세 가지 뜻 알아두세요. 됐죠? 표현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laughla고 하는 건 니네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죠? laugh는 무슨 뜻이야? 웃다죠, 웃다. 그치? 그래서 얘는 웃다가 되는 거고 make noise, 소리를 내는 거야. 뭘 갖고 with your voice, 목소리로 소리를 내는 건데 어떤 거를 보여주는 거야?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something is funny, 무언가가 재밌거나 아니면 네가 행복하다. 웃고 있는 거니까 뭔가 재밌거나 행복한 상태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소리내서 그쵸? 소리내는 거 뭐야? 이게 웃다죠. Every minute we laught죠. we laugh 다음에 이렇게 minut을 꾸며주게 되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웃는 매 분, 매 순간은 1분, 우리가 웃는 그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랑 똑같냐면 45분의 휴식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거죠. 한 번 웃으면 45분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칠판 보세요. 여기 옆에다가 적어놓고 laugh at이죠. laugh at. laugh 다음에 at을 쓰게 되면 at에 동그라미 치고 laugh 다음에 전치사 at이 나오게 되면 그냥 웃다가 아니라 비웃다라는 뜻이야. 비웃다. 요거 챙겨두세요. laugh는 그냥 웃다고요. You don't laugh at me. Don't laugh at me. 무슨 말이야? 비웃지 마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ehave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야? 행동하다죠? 당연히 행동하다. 그래서 to act or to do things in a particular way.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try to behave politely. 정중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해라. 언제? When you meet all the people. 나이 드신 어른을 만났을 때는 정중하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behave는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면 되고 명사형만 알아두면 되겠네. behavior. behavior가 뭐죠? 얘가 행동이죠. 알겠냐? 명사로 behavior, 행동이라는 거 챙겨놓고 그리고 make sense는 별표 치세요. 요거는 이제 뭘 구별하는 게 중요하냐면 선생님 필기한 걸 잘 보세요. 자, 비교해놓고 요거를 좀 구별해 두시면 돼. 그냥 make sense가 나오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이야. 이치에 맞다. 근데
니네가 make sense 그 다음에 ove까지 보게 되면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understand라고 챙겨두세요. 이때는 이해하다는 뜻이야. 이해하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 두면 됩니다.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It makes sense 하게 되면 그거 이치에 맞아? 당연해 이런 얘기고요. 자, you needed to make sense of what I just tried to say right now. 너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려고 해야 돼. make sense of까지 나오게 되면 이해하라는 뜻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서 make sense는 무슨 말이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치에 맞다 이런 얘기야. 타당하다. 옆에다 적어놔. 옆에다가 적어놔.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 다음에 밑줄 쳐보세요. It doesn't make sense라고 하는 표현을 통째로 외우세요. 그건 말이 안 되란 뜻이야. It doesn't make sense anymore. 더 이상 말이 안 돼. 이런 표현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it은 가주어가 되고 여기 to는 진주어가 되는 거죠. Buy a house now. 지금 집을 사는 건 말이 안 돼. Because price will go down soon.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 집을 사는 것은 말이 안 돼. 합리적이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아. 이런 얘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세요. 이 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어디에 주목하다라고 표시해둬. 그리고 잘 봐. 여기 예문에다가 별표 쳐놓고 Please note that 대세다 넣으시고요. 어디에 주목해 주세요 라고 대절이 나옵니다. 이 구문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아예 표현을 지금 구문 형태를 외워둘 수 있도록 해. Notice와 pay careful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하다, 주목하다, 어디에 주목하다. Please note that all travelers must have a valid passport. 주목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모든 여행객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유효한 여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Please note that 주어 동사라고 하는 패턴은 아예 굳어져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Routine이란 단어로 갑니다. Routine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일상적인, 반복되는 이런 얘기야. 그쵸? 그래서 usual, not done for any special reason이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어떤 특정한 목적, 이유, 특정한 목적 때문에 행해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행해지는 거, 평소와 같은 일반적인 이런 얘기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his is just routine. 일반적인 점검입니다. 이런 얘기야. 보통 있을 수 있는 점검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단어하고 마무리할게요. gadget. 얘들아, 이게 영어 표현어는 gadget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니네가 혹시 만화 이름 중에서 가제트 형사라고 들어본 적 있니? 가제트 형사? 그 가제트라고 하는 단어가 저 gadget이란 단어야. 알겠니? 그 가제트 형사가 여러 가지 몸에 도구를 달고 그쵸? 나타나잖아. 그래서 gadget 하게 되면 일단은 영어 발음으로는 gadget. 근데 그 만화 영화 이름으로 가제트 형사 나왔을 때 그거야. 여보세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도구란 뜻이야. 도구. 알겠니? 그래서 small, useful and cleverly designed machine. 굉장히 작지만 쓸모있고 굉장히 제대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 기계나 도구죠. 도구. 당연히 gadget 하게 되면 그래서 this is a neat. neat는 훌륭하고 깔끔한 굉장히 훌륭하고 깔끔한 도구다 이거죠. sharpen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갈다죠. 갈다. 뭘 가는 거야? 칼을 가는 거죠. 칼이 잘 안 들면 칼을 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된다 이거지. 알겠냐? 선생님이 도구라고 하는 단어를 몰아서 써줄 테니까 그 동의어를 좀 연결해서 지금 필기를 해두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도구. 이 도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지금 써준 걸 외워둘 수 있도록 해. tool. tool. 그렇죠? 지금 나온 gadget. 그 다음에 instrument. 그 다음에 apparatus. apparatus. 그 다음에 equipment.
utensil. 자, 도구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tool, gadget, instrument, apparatus, utensil, equipment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필기를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